올 하반기 르노 삼성을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내수시장에서 수입차의 자존심을 구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연이은 신차 출시로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SK와 SKCNC의 합병안이 양사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SK와 SKCNC는 오늘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애플의 첫 스마트 손목시계인 애플워치가 오늘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차 출시국에서의 흥행 열풍이 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17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들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리며 사상 최저금리로 떨어지자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 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는 총 10만 대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수입차 업계의 사상 첫 연간 판매 2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내수시장에서 자존심을 구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연이은 신차 출시로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하반기 신차 계획을 정훈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하반기 르노 삼성을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우선 한국 GM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 신형 쉐보레 스파크를 일반에 공개하고 판매에 돌입합니다. 오는 8월에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임팔라를 국내 시장에 도입해 그동안 부진했던 준대형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또 10월에는 트랙스 디젤 모델을 출시해 급성장 중인 소형 SUV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중순 신형 K5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차는 신형 K5를 2가지 디자인의 7개의 파워트레인 모델로 출시해 최근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기아차는 또 올 하반기 5년 만에 신형 스포티지를 선보여 소렌토와 카니발 등이 이끌고 있는 레저용 차량 판매 호조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기아차의 레저용 차량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77.2%나 늘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는 오는 9월에 5년 만에 아반떼의 완전 변경 모델을 선보입니다. 아반떼는 글로벌 누적 판매만 1000만 대를 넘은 현대차의 대표적인 볼륨 차종입니다. 티볼리 열풍으로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30% 이상 판매량을 늘린 쌍용차는 다음 달 6일 디젤 모델을 출시해 티볼리 판매의 고삐를 당깁니다. 올 초 가솔린 모델로만 출시된 티볼리는 지난달까지 약 15,000여 대가 팔리며 단숨에 소형 SUV 왕좌를 꿰찼습니다. 한편 하반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신차 공세 대열에서 르노 삼성은 열외되는 모습입니다. 2016년 내수시장 3위 달성을 목표로 한 르노 삼성이 모든 신차 계획을 내년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신차가 전무한 르노 삼성은 최근 주력 모델로 떠오른 QM3 판매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SK는 오늘 오전 서울 서린동 본사 빌딩에서 임시 주주 총회를 열고 SKCNC와의 합병 계약건을 통과시켰습니다. SK 지분 7.19%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이날 주총에서 당초 예고한 대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출석 주주 87%의 찬성으로 합병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주총에서 국민연금 측은 별다른 이의 제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도 분당 킨스타워에서 열린 SKCNC 임시주총에서도 SK와의 합병안이 출석주주 79.2%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총 자산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지주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조대식 SK 사장은 통합 지주회사는 2020년까지 매출 200조 원, 세전이익 10조 원을 달성함으로써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T 서비스, ICT 융합, 바이오 제약, 반도체 소재 등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8월 1일 합병회사로 정식 출범하면 조대식 SK 사장과 박정호 SK CNC 사장이 공동 대표 이사를 맡아 두 사업 영역을 각각 책임지는 1사 2체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첫 스마트 손목 시계인 애플워치가 오늘부터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1차 출시 때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대박을 터뜨린 애플워치가 한국에서도 흥행 열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양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 테이블의 유리 안에 다양한 재질과 색상의 밴드가 채워진 손목 시계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터치를 하자 화면이 바뀌고 다양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출시된 애플워치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서울 명동 프리스비 매장에는 애플워치를 사거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 위 애플워치를 직접 보고 만지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과 중국 등 9개국에 먼저 출시된 애플워치가 이번에는 한국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7개 나라에서 동시 시판됐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취향에 따라 모델과 크기, 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반형, 알루미늄 재질의 스포츠, 18K 금장 케이스로 만들어진 에디션이 있습니다. 가격은 스포츠형인 43만 9천 원부터 케이스가 도금된 에디션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애플워치는 다른 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림을 그려보내거나 손가락으로 두드려 진동을 전송할 수 있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쟁 모델들과 다르게 통신 기능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 장착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애플워치가 색상이나 크기, 밴드별로 다양하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란 점이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워치 출시 첫날인 오늘 프리스비 명동 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애플워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세계 시장의 시가 총액이 올 들어 170조 원 가까이 불어나 총 1,506조 5,1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작년 말 대비 106조 원 이상 늘었고 코스닥도 6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넥스도 작년 말보다 배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 들어 기준금리를 2차례 조정해 연 1.5%로 낮추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서 증시로 시중자금이 대거 몰렸습니다. 또 기업들의 증시 상장도 잇따라 증시 규모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방침인데다 코스피가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1.02배 수준으로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불리고 있을까요? KB금융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매해 한국 부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부자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부터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도대체 부자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있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KB금융연구소에서는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을 부자로 분류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만 5천 명이었던 우리나라의 부자 수는 2009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어 지난해 말 기준 18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금융자산도 2007년 182조 원에서 지난
지난해에는 406조 원에 육박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35%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본 건데 일단 저는 아니네요. 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그렇다면 일반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자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부자들의 자산 비중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일반 가구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이 27%, 부동산 자산 비중이 68% 정도인 것에 비해서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이 52%, 금융자산 43%, 그리고 예술품 등의 기타 자산이 4%였습니다. 네, 이 부자들이 보유한 자산 중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일반인에 비해서 1.6배 정도 많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또 어떤 금융상품을 주로 선택했나요? 네, 아직까지도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컸습니다. 네, 2010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 내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였는데요. 4년이 지난 2014년 말에는 이 비중이 47.2%로 늘었습니다. 또 투자와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2.9%에서 14.4%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식의 비중은 23.6%에서 16%로, 펀드의 비중도 20.8%에서 14.5%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자들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한 것인데요. 또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주식이나 펀드의 비중이 감소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자들은 연평균 6.5%의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금융자산 투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처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부자들 스스로 시장이나 경제 정보를 찾아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본인의 금융상품 지식 수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지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한국 부자는 2011년 66.4%에서 올해 74.5%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금융상품의 투자 정보를 스스로 살피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부분은 요즘 부자들의 투자 성향은 안전형이다, 공격형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치우치기보다는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 성향으로 차차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중에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4년 사이에 5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부분은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떠한 상품에 그렇게들 가입을 하던가요? 궁금합니다. 네,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부자들은 요즘 절세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1명은 투자를 앞두고 절세와 세금 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고려 항목이 절세라는 것이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절세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고 한 부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었고 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인기도 좋았습니다. 또 투자 수익이 비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부자들이 주목하는 유망 투자처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 부자들 중 24% 정도가 국내 부동산을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펀드를 답한 비중이 12.5%, 국내 주식은 11.3%로 다른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부동산은 부자일수록 거주용보다는 투자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5.91%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3.5%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부동산 선호도는 그간 하락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요. 저금리에 따라 알짜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다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직접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장기업
기업 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의 추정 중 가장 낮게 제시된 이익 예상치가 하락한 상장 종목만 한 달 사이에 16개에 달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전망치 하단이 가장 가파르게 낮아진 종목은 삼성전기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에 제시했던 삼성전기 전망치를 50.7%나 낮췄습니다. HMC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의 실적 전망치 하단을 30%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SKC, 삼성 SDI 전망치가 18% 가까이 하락했고 LG이노텍, 현대제철, LG생활건강, 세아베스틸 등도 이익 전망치의 하단 조정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보수적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현대차, 한라비스트현공조, LG디스플레이, 네이버, 현대백화점, BGF 리테일,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 달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마테니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음 달 24일 채무 90억 달러에 대한 이자 1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 민간 채권단과 그때까지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는 채무 원금의 40%를 감축해줄 것을 채권단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마테니는 채권단이 채무 원금 삭감 제의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크라이나가 다음 달 24일로 기한이 다가오는 채무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시점에 디폴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채권단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한 구제기금 170억 달러의 다음번 인도금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에서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오늘 LH는 부천 옥길지구 S1블록 현장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공공분양 아파트 1318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에 총 15개 동 규모로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10년, 30년 임대 후 내 집이 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계약 즉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전매도가 가능합니다. LH는 지난 2013년 부천 옥길 B2블록에 1,304가구를 공급한 뒤 2년 만에 마지막 공공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라며 84제곱미터의 경우 인근 아파트보다 약 3천만 원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시흥 IC와 서해안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목동,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S1블록은 초등학교와 대형마트가 단지 옆에 들어설 예정이고 주위에 생태공원, 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공급 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7월 2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8월 24일 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국내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연초 대비 2.12%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종속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자원개발부문 분할 및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가짜 백소 사태를 빚은 내추럴엔도텍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에 26일 사간가로 치솟았습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내추럴엔도텍이 이어 무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될 때 당신의 눈동자를 그릴 것이라던 이탈리아계 프랑스 작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걸작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앉아있는 잔느
에비테르느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사랑한 생의 마지막 여인, 10대 소녀였던 잔느를 그린 작품입니다. 모딜리아니의 대표작인 머리를 푼 채 누워있는 여인의 누드입니다. 간결한 선 안에 빽빽히 들어찬 밀도감 있는 채색이 눈에 띕니다. 두 작품만 봐도 평생 인물화만 그렸던 모딜리아니 작품의 특징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유의 긴 얼굴에 긴 목, 길쭉한 코에 아몬드 모양의 눈. 작품의 인물이 하나같이 일관된 특징을 갖는 이유는 모딜리아니가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가장 단순하고 정제되게 표현한 게 모딜리아니 작품입니다. 동공이 없는 눈은 모딜리아니의 예술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혹은 모델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창으로서 눈동자가 없는 눈을 그렸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한 최초의 화가가 모딜리아니였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일보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외국에서도 세 작품 이상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모딜리아니 작품들을 국내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모딜리아니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그런 면에서 많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겨우 35살의 결핵으로 숨지며 10년 남짓의 화가 생활 동안 400점이 채 안 되는 작품만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을 파괴한 독특한 인물 표현 방식으로 20세기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20세기 초의 미술 사조에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화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피카소나 마티스가 색채나 형태의 혁명을 통해서 미술의 표현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면은 모딜리아니는 아마도 20세기 최초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작가라는 점에서 모딜리아니의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모딜리아니 회고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파리 시립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등 세계 20여 곳 유명 미술관과 개인 소장자 20여 명에게 모은 작품 70여 점을 통해 모딜리아니 예술의 정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딜리아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모딜리아니 단독 회고전입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 7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이기 때문에 모딜리아니를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모딜리아니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그의 작품 세계와 예술의 그 예술 삶을 다 편안하게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은 오늘부터 시작해 10월 4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시처럼 함축적이면서도 간결한 표현으로 감각 너머의 세계, 인간 본질의 순수함의 세계를 전달하는 모딜리아니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장맛비 덕분에 충분하진 않지만 가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륙 일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약화되면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에, 강원 영동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내일까지 20에서 60mm,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충청과 경북 내륙 등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장맛비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내일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린 뒤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7도, 대구 26도, 부산과 제주 24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9년간 조사한 결과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 결과는 반대가 되겠죠.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나 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